아이들 4명 가운데 1명은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다. 소아 당뇨병 환자도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이들이 외부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면역 기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셈이다. 부화한 지 갓 3시간. 취재진은 이 병아리들을 대상으로 색다른 실험을 준비했다. 사육장은 건물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재진은 병아리들을 2만 마리씩 각기 다른 사육장에 나누어 2개 군으로 분리했다. 병아리들은 여기서 한 달 동안 각각 키워질 예정이다. 모든 병아리들에게 같은 양의 사료가 주어지며 다만 마실 물의 종류만 달리했다. 한쪽 사육동 2만 마리의 병아리들은 일반 지하수를 마시며 자라게 된다. 또 다른 사육동에서 자랄 2만 마리의 병아리들은 특별히 미네랄을 이용해 만든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게 된다. 마그네슘을 비롯한 몇몇 미네랄들은 물과 반응하면 알칼리수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알칼리수에는 활성수소가 풍부해 인체의 산화, 즉 산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환원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에 위치한 닭 사육장을 다시 찾았다. 한 달 전 부화한 지 3시간 된 병아리들이 이제는 꽤 무게가 나갈 만큼 성장해 있었다. 사육장은 공간이 비좁을 정도다. 사육장 2개 동으로 각각 분리돼 한쪽은 일반 지하수를, 다른 한쪽은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며 자란 닭들 사이에 얼핏 봐서는 별다른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조리독감의 한파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이곳의 닭은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다. 같은 사료에 단지 마시는 물만 달리한 닭. 이 닭들에게서 한 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취재진은 먼저 생존율을 살펴보았다. 지하수를 마시며 사육된 A동의 경우 사육 초기 2만 마리에서 18,900마리로 10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존율 94.5%다. 알칼리 환원수로 사육한 B동의 경우는 어떨까? 사육 초기 2만 마리 가운데 19,860마리가 살아남아 무려 99.3%의 생존율을 기록했다. 폐사한 닭은 140여 마리. 알칼리 환원수를 마신 닭의 폐사율이 일반 지하수를 마시고 자란 닭에 비해서 고작 8분의 1 수준이다. 성장한 닭들의 무게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양쪽에서 100마리씩의 닭들을 무작위로 선택해 무게를 달아 평균을 낸 수치다. 알칼리수가 생장기에 빠른 생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 이러한 기전은 집단 사육에서 올 수 있는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면역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빠른 성장을 유도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닭들이 마신 물의 종류에 따라 결과적으로 각기 다른 면역력을 지니게 됐음을 말해주고 있다. 病気が増えております。で、病気が増えているというのは、私たちの病気の原因である活性酸素が私たちの体の中で産生することを止めてない、止めることができない。それはどういうことかと言いますと、私たちが生きていくために必ず必要である、絶対に必要である水が、いわゆる酸化力を持った水しかないと。私たちが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る水はほとんど酸化力を持った水であ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ですからその水を還元力を持った水に変えますと、今申し上げた活性酸素が体の中で消去されると、その結果病気が治っていくんであろうと思います。いうことよりも、この還元水を変えた結果、私たちの体の中でのね、いわゆる病気の原因である活性酸素がおそらく消去されるであろうと、その結果ですね、体の中の環境が正常になると、それによって私たちが持っている自然治癒力が発揮される状態になると、その結果病気が治っていくんであろうと思います。ですからあくまでも病気を治すというのは、私たちが持っている自然治癒力が治すんであろうと思いますね。 물은 과연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취재진은 두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실시했다. 먼저 알칼리 환원수가 당뇨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올레TF라는 유전적으로 비만이 생겨 스스로 당뇨를 일으키는 쥐가 실험에 사용됐다. 각각 8마리씩 2개 군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일반 수를, 다른 쪽에는 미네랄을 이용해 만든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도록 했다. 이들 쥐의 평균 혈당치는 각각 69와 53이다. 사료는 동일하게 분배됐다. 두 달 동안 정기적으로 2개 군의 쥐에서 혈액을 채취해 혈당 수치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했다. 스스로 혈당을 높이는 쥐들인 만큼 환원수가 얼마나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느냐가 이 실험의 관건이다. 먼저 혈당 수치의 변화다. 알칼리 환원수가 일반 수에 비해 34% 정도 혈당치를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다음은 중성지방 수치의 변화다. 이 또한 일반 수에 비해 알칼리 환원수가 30% 정도 중성지방 수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즉 저밀도 지단백과 결합한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는 어떨까? 이번 실험은 알칼리 환원수가 혈당 수치를 억제하는 효과뿐 아니라 동맥경화 등 각종 성인병에도 효과가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다음은 항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용 쥐에다 악성 피부암 세포주인 흑색종을 복강에 주입한 뒤 암의 전이 속도와 크기를 관찰해보기로 했다. 쥐를 2개 군으로 나눠 역시 한쪽은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게 하고 다른 쪽에는 일반 수를 마시게 했다. 사료는 동일하게 지급됐다. 중요한 크기에서부터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알칼리 환원수를 마신 쥐는 중요한 크기가 10.78mm인데 비해 일반 수를 마신 쥐는 그 2배인 20.11mm로 커져 있었다. 이번에는 쥐에서 종양을 떼어내 그 무게를 쟀다. 일반 수를 마신 쥐의 종양 무게가 4.8g인데 비해 알칼리 환원수를 마신 쥐의 종양 무게는 불과 2.3g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또 꼬리에 주사했던 피부암 세포가 폐로 전이되어 자란 콜로니, 즉 암세포군의 수도 큰 차이를 보였다. 하얀색의 폐에서 검정색 점을 나타내는 것이 암세포군이다. 일반 수를 마신 쥐의 암세포군은 260개, 알칼리 환원수를 마신 쥐는 145개다.
알칼리 활연수가 종양 전이를 억제하는 항암 효과까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간이 마시는 산소의 2%는 인체에서 활성산소로 변한다. 활성산소는 인체에 침입한 세균 같은 이물질을 백혈구에서 분해하는 이로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분의 활성산소는 조직이나 세포를 파괴하는 두 가지 얼굴을 지니고 있다. 즉, 활성산소는 전자가 모자라거나 전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어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스스로 안정을 찾고자 한다. 때문에 반응력이 매우 뛰어나 조직 내 세포나 DNA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노화를 촉진시키고 질병을 유발한다.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산소를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 호흡한 산소와 영양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 반응을 거쳐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이 산화 반응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활성산소 종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성산소 종들이 세포의 막이라든지 DNA라든지 이런 데 손상을 끼치게 돼서 노화가 일어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알칼리 환원수를 이용해 조직 내 DNA 보호 능력을 알아보기로 했다. 활성산소에 의해 파괴된 조직 내 DNA에 환원수를 투여했을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먼저 알칼리 환원수와 비교 대상인 일반수를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플라스미드라는 DNA와 각각 혼합했다. 이어 인큐베이터 안에서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DNA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즉, 일반수는 활성산소로부터 DNA를 보호하지 못하고 곧바로 DNA가 파괴된 반면 반대로 알칼리 환원수는 활성산소의 침입을 막아 DNA의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것이다. 실험용 쥐의 악성 피부암 세포주인 흑색종을 주입한 뒤 이들 쥐를 알칼리 환원수와 일반수를 마시는 두 개 군으로 분리했다. 두 개군의 쥐들에게서 각각 장기를 추출해 그 안에 존재하는 활성산소의 양을 측정했다. 이 같은 효과는 알칼리 환원수에 있는 풍부한 수소가 활성산소와 결합하면서 활성산소를 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 알칼리 환원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일본 쯔쿠바에 위치한 국립식품종합연구소. 취재진은 알칼리수가 혈액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실험 대상자의 혈액을 채취해 혈액 속도를 살펴보았다. 화면에서 뭉쳐있는 것은 혈구와 혈소판이 응집된 혈전이다. 이 혈전이 많아지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 동맥경화나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실험 대상자에게 알칼리 수를 마시게 했다. 그리고 30분 뒤 다시 이들의 혈액을 채취해 이를 실험용 회로에 통과시켰다.
혈액의 흐름이 눈에 띄게 빨라졌고 흐름을 막던 혈전도 크게 줄어들었다. 血液が流れやすければ流れやすいほどいいわけです。でそれは通過時間が短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通過時間が短ければ短いほど流れやすい。で血液が流れやすければもう体の隅々まで血液が行き渡ります。でそれで組織に十分酸素と栄養が行き渡ると。で組織が活発に活動できると。それが健康な状態です。で不健康な状態というのはその反対で血液が隅々まで行き渡らない。でその原因の一つとして血液自身の流れやすさが重要なんだということを我々見出したわけです。